자, 노상원이 노상원 측이 지난 1차 기일에 재판 기일에서 변호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혐의 전체를 부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저희 입장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 단순히 비상계엄을 조력하는 차원에서 한 행위들이지 실제로 어떤 지시자의 위치에서 지시한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수첩에 썼잖아요. 노태하기는 내가 만든다. 사무실에 야구 빠따 갖다 놔라. 예?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포함해서 본인이 회의 소집을 하고 다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노상원의 수첩을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주요 핵심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 이상 이거를 문대라고 하더만 문대 행정관 이상, 문대 차관 이상, 문대 국정원 차장 이상, 문대 하수인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문대 검찰총장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문대 검찰총장 했잖아요. 진짜 웃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모든 논리에 진짜. 걸리 걸리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뭐 감옥에 넣고 탄핵하는데 기여했던 한동훈 전 대표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 빠진 사람이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이잖아요. 예. 이제 항상 그 모든 논리의 중심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예.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지금은 황당무계하고 웃기니까 웃고 넘어가지만 그런데 지금 여전히 말씀드립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어요.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지금도 전화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구명 활동뿐만 아니라 도처에 인사 알박기 하고 있고 본인이 다시 되치기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격렬한 반동이 진행 중인 것이고 그렇죠. 아까 말했던 대로 실제로 이제 인사 문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경호처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권익위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내란에 무죄를 받은 것도 아니고 구속이 취소돼서 풀려났을 뿐인데 그것도 임시적으로 지위를 얻었을 뿐인데 그것만 가지고도 이런 데다가 김용현이라는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는 첫 재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래 검사가 원래 대통령 윤석열이랑 원래 부르는 거예요. 이재명이 재판에서도 그렇고 한덕수가 재판에서도 그런 겁니다. 네. 근데 그런 표현을 가지고 왜 호칭을 그렇게 하냐, 경어를 사용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지경에 이른 상황인 겁니다. 얼마나 뻔뻔하고 당당해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기가 막혀가지고 볼 수가 없는데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상목 대행이 어제 또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2인 체제 불법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들어서 무려 40번째 거부권이 행사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이진숙 사례를 지금 2인 체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은 독임제 행정기관이 아니라 방통위는 그렇죠. 5인 합의제 행정기구고 여야가 동시 추천하도록 대통령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기구인데 이게 2인 이상, 3인 이상 하자는 게 이게 위헌이다라는 주장을 납득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의 철학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는 것 같고 적정히 그냥 권한 대행의 대항으로서 정부 여당에 패만 안 끼치면 된다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아까 어떤 구독자분이 정확하게 좋은 글 하나 써줬어요. 최상목이 아니라 최병목입니다. 항상 걸려. 병목. 최병목. 제목 다 한 거죠. 그만하겠습니다. 이거는 저 구독자가 하신 것 같은데. 정치비상구 했어야 되는데. 그러게. 그러네. 누가 이런 거 올려주셨더라고요. 항상 걸린데 거기만 가면 다 병목이라. 그러네. 진짜 위헌 최병목 선생. 위헌 최병목 선생으로 앞으로 불러야 될 것 같아. 진짜 병목이야. 지나가기만 하면 길이 막히네. 길이 안 뚫려. 그러니까요. 네. 큰일입니다. 그런 상황인 것이고 이게 방통위법뿐만이 아니고 도대체 이제 9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권한 대행의 대행이면 좀 답게 적절하게 좀 안배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문제가 생겨서 떠나서 자기가 대행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대통령의 권력 비리를 의심받고 있는 거면은 그 정도의 특검법은 하나는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란죄 상설 특검법 최소한 누구 임명하라고 얘기는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맨 앞에 재판관 2명 그렇게 한 게 잘한 일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헌재에서 위원이라고 한 명 더 임명하라고 했는데 또 그 명은 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놓고서 이제 유체이탈 합법 내놓으면서 대통령은 승복하라는 취지로 말한다는 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이냐 방구냐 여기까지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거 같습니다. 지금
최상목 대행이 이 거부권 행사하고 헌법 정신을 강조하면서 또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다 존중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자기는 위헌을 밥 먹듯이 하면서 국민들한테는 또 헌법 지키라고 이런 이율배반적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김은지 기자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 최상목도 왕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 자기에게만 기준이 다를 수가 있다는 그 논리적 모순을 견딜 수가 있을지는 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논리적 모순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흔역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위헌성을 스스로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으면서 헌재 결정 승복하라고 말한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네. 부경영 기자의 말씀만이 아니라 지금 애초에 그 논리가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하는 억지 주장이었습니다. 애초에 여야가 합의해서 올린 재판관임에도 네. 불구하고 그렇게 따지면 거부권 행사는 훨씬 더 적극적인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행사인데 여야 합의가 안 됐는데 왜 그건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가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도 이야기가 안 맞아요. 앞뒤가.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자기의 논리적 모순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손바닥에 왕자 쓴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상목 대행은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은 무슨 검찰 출신도 아니고 그냥 평생 경제관료일 뿐인 거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안전제일주의적인 것 같고 네.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서울대 법대 후배이기 때문에 네. 그냥 그런 그 형식적인 틀에 충실한 걸로 보이고 그냥 자기는 여기서 그냥 여당이 밉보이고 싶지 않고 대통령한테 밉보이고 싶지 않은 생각만 강한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야 자기 주체성 있는 판단 이렇게 못합니까? 더군다나 어제 방송입법 관련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는 위헌성을 다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마치 행정부의 그 권한을 입법부가 침해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데 네. 그게 지금 3명 임명되는 부분들이 국회 몫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회라는 것도 예를 들면은 대통령 임명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국민들이 예를 들면은 길거리에 누구 하라고 시키는 자리 그게 아니고 네. 선거를 통해서 뽑힌 대통령과 똑같이 선출된 권력입니다. 그러면 그 선출된 권력의 권한과 견제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삼권 분립의 기본 원칙조차 어겨가면서 그거를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위헌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3인 체제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의 야당이 되는 당한테 훨씬 좋은 법안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평생은 본인들 여당한다는 뜻인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어떤 합의를 유도하고 사실 여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 법안을 뒤늦게라도 물론 이제 민주당이 더 빨리 했었어야 될 법안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 지점에 대한 민주당 비판을 좀 차치하더라도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 여당한다는 뜻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황당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말 전반적 사고가 잘 이해가 어렵다. 근데 일종의 오늘 이제 일은 논리의 개연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윤이 돌아온다라고 믿는 거죠. 윤이 돌아와서 또다시 비상계엄을 하고 선포하고 물론 이제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집에 못 가요. 네. 그날부터 다시 또 비상체제가 되는 것이고 국회에서 다시 그 비상계엄 해제의 결의를 하게 될 텐데 이제 그런 게 불가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여당만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또는 그 사고 안에서는 그렇죠. 그럴 수 예, 있다. 그 사람들만의 월드에서는 이게 발상 가능한 네. 생각이다. 이런 분들이 크게 관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윤석열의 성민 건데 네. 과연 당시에 계엄 국무회의를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한 최상목을 돌아오면 가만히 둘까요? 저도 그 생각 딱 그 생각을 왜 그렇죠. 못하는 걸까? 그는 맞아요. 윤 최상목은 대통령이 너는 네. 괜찮다라고 만에 하나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네.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그 네. 문건 있지 않습니까? 네, 비상입법기구 관련된 예산 편성에 대한 그 문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윤 대통령한테 아주 치명적인 내용입니다. 그 최상목을 네. 다른 사람은 용서해도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 한독수부터 노상원이 아마- 옥중 수첩 쓰고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혹시나 지금 지금 노사원이 수거 대상을 추가할 수 있어요. 혹시나 예. 그러네. 예, 만에 하나 가정입니다만은 네. 무서운 가정입니다만. 최상목의 예. 판단은 정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무적 판단을 떠나서 본인의 생존과도 굉장히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기 위해서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 국무회의 아니고 자기는 탄핵에 동의하지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그러니까요. 않았다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너부터야 이렇게 갈 텐데 그것은 간과하고 그리고 나는 살려주겠거니라고 믿고 있는데 그러다가 큰 거 다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오늘까지가 네. 디데이예요. 오늘 지나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다라는 입장인데 오늘 저녁 9시에 심야 의총을 네.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최상목 탄핵으로 갈까요? 방금 전에 이제 윤건영 의원 오셨었는데 네. 최상목 탄핵을 했을 때 이게 줄탄핵의 연속성 상에서 헌법재판관들의 헌재 결정을 하는데 맞아요. 분위기를 네. 해칠 수 있다. 그래서 주저주저 하게 되는 거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민주당이 어떻게 결정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장 근자에 선고 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상목 문제를 부차적으로 취급했던 게 사실인 것 같은데 이런 선고 일정이 장기화되는 과정 속에서는 최상목 문제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계기들이 올 것 같다. 만약에 이번 주에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에 대한 막대한 책임 중에 하나가 최상목이라는 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고 의원들도 이번 주 선고를 전제로 한 최상목 불탄핵이었던 것이지 그게 만약에 일정이 미뤄지고 넘어간다고 한다면은 탄핵의 여론이라는 것이 조금 더 뜨거워지지 않을까라는 관측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위헌성이 확실하게 있는 게 헌법재판소가 마흔역을 임명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그 최상목 탄핵안을 가져갔을 때 이걸 기각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라도 최상목 탄핵에 대해서는 위헌성은 확실하게 있다. 근데 다만 탄핵 선고 이제 윤석열 탄핵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칼을 꺼내든다고 하더라도 본회의 통과를 언제 할지에 대해서 시기를 좀 조정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제 하지만 정말 누구보다 명확하게 최상목은 확인됐다.